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보건소가 코로나 확진자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인데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가짜뉴스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어지는 이상한 문화, 복장 문화 관련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고 해서 커다란 논란이 일었었죠. 1년 사계절 내내 여성의 경우 치마와 구두를 착용하게 하거나 남성의 경우엔 넥타이를 매게 하는 등 불편한 복장을 강요하는 직장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판 구투운동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어지는 이상한 문화, 복장 문화 관련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고 해서 커다란 논란이 일기까지 했는데요. 1년 사계절 내내 여성의 경우 치마와 구두를 착용하게 하거나 남성의 경우엔 넥타이를 매게 하는 등 불편한 복장을 강요하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한국판 구투운동 연속 기획 보도를 합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얼마 전까지 한 대형 백화점의 VIP 발레 파킹 지원 파트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발레 파킹 파트는 VIP 손님 차량을 주차하고 발레 지원 파트는 주차장에서 VIP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주차팀의 발레 파트 중에서 발레 파킹하는 남자 사원이 있고 발레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발레 파트는 말 그대로 발레 파킹을 하시고 짐 실어주고 하는 것이고 발레 지원팀은 짐 관리를 주로 하고 짐 싣고 하는 것을 비슷한 그런 업무인데 하루에 많게는 400대의 차량이 VIP 주차장을 오고 가는 가운데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며 손님이 오면 신속히 달려가 무거운 짐을 받고 다시 차에 싣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차가 들어올 때마다 차 옆으로 바로 달려가서 차 문을 열어드린 다음에 그분이 내리시면 차 뒤에 있는 혹은 트렁크에 있는 짐을 끌고 내려와서 짐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로 그 짐을 끌고 갑니다. 손님이 나오시면 바로 대기를 해서 그 짐들을 다시 날라서 그 차에 실는 역할을 합니다. 여직원 복장은 원칙적으로 치마를 입어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신발입니다. 운동화가 허락됐던 남성 직원과 달리 여성 직원은 검은 구두를 신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신발이 정해져 있었어요. 까만 색깔. 굽이 있는 것도 있고 굽이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된 단화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것을 신고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남자 사원들은 까만색 구두 아니면 까만색 운동화를 신게 돼 있더라고요. 발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서서 일하고 움직이고 계속 서 있어야 하니까 골직도 잡히고 업무를 또 끝나고 나면 발이 아프고 또 이거는 그냥 저만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내성발톱이라서 특히 더 아팠거든요. A씨는 구두로 인한 불편함과 아픔을 상사에게 털어놨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상사한테 신발이 너무 불편하다. 남자 근무자랑 똑같은 걸로 바꿔달라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백화점 측에서 다른 팀 여직원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저희는 발레 파킹이 VIP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내부에 있는 발레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선책, 대안이 없었던 곳에서 A씨는 결국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일은 그만뒀지만 여직원에 대한 구두 착용 규정은 부당한 강요이자 인권 침해라는 생각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바뀔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비단 A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직접 백화점 발레팀 구인 공고를 확인해봤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는데 자격 요건에 개인 정장 및 구두 구비되신 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무 조건에는 굵은 글씨로 구두 착용을 표시해두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안내데스크 구인 공고에도 검정 구두 착용을 요구하고 굽이 낮은 구두인 로퍼나 운동화처럼 생긴 워커와 같은 스타일은 착용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거기 구두 착용이라 써 있던데 구두. 네, 구두 그냥 되게 낮은 그런 신발이나 운동화는 혹시 안 되나요? 네, 운동화는 아마 불가능한 거예요. 또 다른 백화점 발레팀의 업무 복장을 묻자 하복은 치마, 춘추복은 바지, 구두 착용해 주셔야 한다고 답했고 운동화 착용이 가능한지를 묻자 운동화 착용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장기 근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1년을 근무한다고 하면 1년 내내 여직원은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좋다면 무슨 신발을 신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가 편한 신발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만큼 일터에서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발레 파킹 여직원 구두 착용 강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복장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에 함께 참여할 진정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VIP 발레 파킹팀 여직원에 대한 백화점의 구두 강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직원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쁜 복장이 아닌 일하기 편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달라고 백화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 운동화는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보입니다. 법조계에서 이 전직 백화점 여직원의 제보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남성에겐 허락되지만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허락되지 않는 발레 파킹 여직원의 운동화 착용. 물집도 잡히고 업무를 또 끝나고 나면 발이 아프고 또 이거는 그냥 저만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내성 발톱이라서 특히 더 아팠거든요. 많게는 하루 400대의 차량이 오고 가는 가운데 여성만 오로지 검정 구두를 신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를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발레 파킹 하는 사람들을 문을 열어주면서 짐을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짐을 옮기고 나르는 과정에서 뛰어다니는 부분이 있고 다시 또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모셔다 드리는 부분에서 운동화가 훨씬 편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는 이제 운동화를 준 부분. 법조계에선 발레 여직원에 대한 구두 착용 강요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권위법 제2조는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시정 권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분명히 인권위원회 법이나 그다음에 헌법 그 10조에 따르면 행복추구권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종의 자기 결정권이나 일반 행동의 자유 등 여러 가지 권리들과 걸려 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시정 권고입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가 실질적으로 규정이나 문화가 바뀌는 등 개선으로까지 나아갈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 변호사가 발레 파킹 직원 복장 문제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법적인 강제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사실상의 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 공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이행 계획을 위원회에 알려야 되고 이행 계획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왜 그러야 했는지 그런 사유들을 위원회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주를 강제하는 발레파킹뿐만 아니라 백화점 VIP 라운지, 회사 내 안내데스크, 화장품 가게 등 한국 사회 이면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지만 구두나 치마 착용 또는 화장을 강요받는 이른바 꾸밈 노동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라운지에 있는 여직원들도 너랑 동일한 복장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바뀌면 다른 데들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이 파장이 이 친구가 말하는 것도 내가 오랫동안 구두를 신고서 서서 있는 게 힘든데 지금 백화점 내부에 있는 판매 사원들도 때문에 박 변호사는 발레파킹팀 여직원 구두 착용 강요 문제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적인 복장 문화 개선 운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구투 운동입니다. 구투는 구두를 뜻하는 일본말 쿠츠와 고통을 뜻하는 쿠츠, 그리고 나도 당했다는 미투 운동을 합쳐 만든 용어입니다. 여성 직원에게 하이힐 착용을 강요한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성 복장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구투 서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여배우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이시카와 유미는 지난해 초 직장 내 하이힐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금지해달라는 운동을 벌여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청원서를 낸 데 이어 직장 여성들의 안경 착용 금지 규정에 대한 반대 청원도 3만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는 지난 2017년 하이힐을 신으면 미끄럼이나 추락으로 부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이 여성 직원들에게 하이힐을 신도록 강요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판 구투 운동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의 하이힐을 금지하는 그러한 운동을 말했던 건데요. 나중에는 안경도 쓰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복장 차별 운동으로 널리 확산이 되게 되었어요. 한국판 구투 운동은 일종의 인권 운동이라고 보시면 구두, 치마 착용을 강요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아닌 인권 문제인 만큼 넥타이 착용 등을 강요받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성들 쪽에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넥타이 차기 싫고 우리도 반바지 입고 싶은데 여자들보다 훨씬 획일화되어 있고 우리도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남성 여성의 싸움 대결이 아니고 근로 환경 혹은 남녀 모두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3년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복장 규정과 관련해 차별을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승무원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고 구두나 매니큐어 색깔과 머리, 스타일까지 세세히 규율하던 복장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인권위가 2013년도에 아시아나 승무원 관련해서 시정 권고를 내렸을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성 승무원도 기내의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탈출을 시도할 때 탈출도 도와야 되는데 그런 때에 치마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일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이후 진해연은 파격적으로 청바지 유니폼을 선보였고 이마저도 활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 유니폼을 실용적으로 바꿨습니다. 항공계 전체 복장 문화를 바꾸게 된 겁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종일 서서 서비스를 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규정이 바뀌면 한 백화점 내 규정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이 백화점이 바뀌면 유사한 다른 백화점이 모두 다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백화점이 바뀌면 이와 유사하게 외형을 중시했던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유니폼을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구투 운동이 실용적인 근로환경과 복장 문화의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문제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성과 근로자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근로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인권위 진정에 함께 참여할 공동진정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남녀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제보와 인권위 진정 프로젝트에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인식할 수 있게 동참을 바란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서울의 한 백화점 여성 직원 제보를 토대로 똑같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남성에게는 운동화를 허락하면서 여성에게만 구두 착용을 강요하는 남녀 차별 실태에 대해 전해드리며 이른바 구투운동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여성 복장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구투운동은 복장이나 화장 등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이른바 꾸밈 노동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성에게만 구두를 강요하는 차별적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될 것이라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그동안 인권위가 이 복장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짐도 내려주고 차를 움직여 주차에 세우고 다시 있던 자리로 뛰어와야 하는 백화점 발레 파킹 직원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성에겐 허락되지만 여성에겐 허락되지 않는 운동화. 이유는 딱 하나, 단지 여성이란 이유. 물집도 잡히고 업무를 또 끝나고 나면 발이 아프고 또 이거는 그냥 저만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내성 발톱이라서 특히 더 아팠거든요. 남녀 모두 구두만 강제하는 것도 아닌 유독 여성에게만 구두를 강요하는 명백한 남녀 차별, 인권위에 진정을 내려는 이유입니다. 발레 파킹 하는 사람들을 문을 열어주면서 짐을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짐을 옮기고 나르는 과정에서 뛰어다니는 부분이 있고 다시 또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모셔다 드리는 부분에서 운동화가 훨씬 편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는 이제 운동화를 준 부분도 있고. 백화점 여직원 구두 착용과 관련해 인권위의 차별 진정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복장 관련해서 인권위엔 3차례 정도의 의미 있는 진정과 결정이 있었는데 백화점 여직원 구두 착용 강요는 남녀 차별이라는 것과 비슷한 취지의 진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들이는 항공사 여성 승무원 치마 착용 강제는 성차별이라는 진정이 그것입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치마와 꽉 끼는 블라우스, 여성 승무원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 실제 복장도 이런 이미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장은 항공기 객실 여성 승무원의 업무나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업무의 제1 업무는 비상탈출 업무고요. 두 번째 업무는 보안 활동이고요. 세 번째 활동이 그다음에 간호나 아니면 그런 보건 활동이고 네 번째가 서비스 활동이에요. 활동의 주요도에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 방송이나 아니면 승무원에 대해서 인식이나 같은 것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단히 편중되어 있고 이에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치마를 착용하면 기내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여성 승무원의 기내 안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옷보다는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뭐 신발이나 아니면 장비보다는 보여지기 좋은 방향으로 굉장히 짧은 치마와 높은 구두와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업무의 특성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했던 거고 더불어 몸단장과 화장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꾸밈 노동,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바지는 입을 수 없고 치마만 강요하는 건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것이 당시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남성에게는 굉장히 편한 신발과 복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꾸밈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데 여성에 대해서만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꾸밈 노동을 갖다 계속해서 요구한 거잖아요. 대단히 불편하게. 그리고 또한 선택권도 없이.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의 용모,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고객 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이고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먼저 항공사 승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여성 승무원이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고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을 착용하도록 하는 건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마 강요가 성차별이라는 주장도 인권위는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먼저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 착용을 못하게 하며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건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적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승무원 일반의 역할보다는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견과 편향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치마는 긴장감을 줘서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인식은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보다 서비스를 본질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성차별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13년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치마 착용만 강제하는 건 차별이라며 아시아나 항공에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권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다른 항공사들도 여성 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 복장 규정을 바꿨습니다. 청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생 항공사도 등장하며 여성 승무원들에 대한 이미지와 복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지정된 복장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서울시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엔 남성 한복을 입은 여성과 여성 한복을 입은 남성을 고국 무료 관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성별 표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문화재청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특성에 꼭 필요한 업무의 지시인가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 그다음에 건강권을 침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다시 특별 성에게 다른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지 않나. 백화점 여직원 구두 착용 강요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는 항공사 여성 승무원 진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권위 결정이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일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그 권고 명령 그 안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그 한 항공사뿐이 아니고 은행도 지금 유니폼을 많이 없애는 추세고요. 성차별적 꾸밈 노동의 문제를 느끼는 여성뿐만 아니라 직장 내 복장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남성들도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인권위 진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의 작은 여사 직원의 사연으로밖에 안 미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규정이 바뀌면 한 백화점 내 규정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이 백화점이 바뀌면 유사한 다른 백화점이 모두 다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백화점이 바뀌면 이와 유사하게 외형을 중시했던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유니폼을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한국판 구투운동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생소하기도 한데 구투는 구두를 뜻하는 일본말 쿠츠와 고통을 뜻하는 쿠츠, 그리고 나도 당했다는 미투 운동을 합쳐 만든 용어입니다. 성차별적인 복장 강요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 발레 파킹 여성 직원이 남성과 똑같이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구투 운동이 처음 시작된 일본의 사례와 진행 경과, 그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장은지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구투 운동은 지난해 초 여배우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이시카와 유미가 직장 여성에게 이른바 뾰족 구두를 강요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촉발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아마 장례식장인가 거기서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뾰족 구두 그것을 이제 신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통념상 이제 여성들이 전부 신어야 된다는 강요 아닌 강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의 특성상 그런 이제 높은 구두를 가지고 신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거를 강요를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내친김에 이시카와는
직장 내 하이힐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운동을 벌여 1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6월 일본 정부에 청원을 냈습니다. 이후 청원 동참 인원은 33,000명 넘게 늘어났고 하이힐 착용 강제 규정 폐지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이 답변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후생노동성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여성이 하이힐을 신어야 하는 것은 사회 통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후생노동상이 답변을 하기를 여성이 높은 구두를 신는 것은 사회 통념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었죠. 실제 사회 통념이라는 말도 했었고요. 에모토 다쿠미 노동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되니까 이것이 일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이었고 여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며 하이힐 착용 강제 폐지 구투 운동은 권력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까지 확산됐습니다. 파워 허리스먼트는 일본에서 파워하라라고 하는데요. 권력을 이용해서 괴롭힌다는 의미의 영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여성한테 하이힐이나 단화의 착용을 지시한다든지 의무화하는 게 이게 사회 통념에 비춰서 업무상 필요하고 또 적절한 범위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거세지는 구투운동 물결과 악화되는 여론에 급기야 지난 3월 아베 총리가 직접 여론무마와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직장 복장 규정에 대해서 남녀 간 차별은 지양해야 된다. 다만 각 기업별의 규정을 정부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노사 간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이나 사업장에 여성 구두 착용 강제 규정 폐지에 직접 나설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총리가 구두 착용 강제가 성차별임을 인정한 것 자체가 진일보한 발전이란 평가입니다. 사회 통념이니까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네. 여성에게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진일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총리 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기업체에 실제로 이제 여성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영진의 압력이 될 수가 실제 아베 총리 발언 한 달 뒤인 지난 4월 일본항공은 여성 승무원의 굽 3에서 4cm 하일 의무 착용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승무원은 모두 굽이 0cm인 신발부터 착용할 수 있게 규정이 개정됐고 치마만 허용됐던 여승무원 유니폼의 바지 스타일도 도입됐습니다. 한 여배우의 하이힐 거부 투쟁이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일본의 기존 사회 통념을 깨고 총리의 성차별 인정 발언과 실질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항공에서도 스튜어디스 근무자들이 높은 구두를 신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변화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상징적으로 이제 스튜어디스의 신발이 높은 구두에서 낮은 신발을 신어도 괜찮은 것으로 변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파급이 효과가 아무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직장 여성들이 뾰족 구두를 신어야 하는지 안 신어도 되는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특유의 안전 배려 의무 이슈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이탁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업원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할 때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업 측의 의무입니다. 네. 그럴 때 구두를 신게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합리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이 안전 배려 의무에 위반했다라고 해서 민사 관련해서는 소송도 걸 수 있겠죠. 단순히 구두의 문제를 넘어 사회 통념이란 이름으로 당연시되어 왔던 다른 많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구투 운동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제 사회적 운동으로서 나는 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 했을 때 그때에 이 업무 지시 자체가 사회 통념상의 필요성이라든지 합리적이었던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합리성이 없었다.
업무 지시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되면 끝내는 그 징계 자체도 위법이 되는 거죠. 다만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듯 미투운동과 마찬가지로 구투운동도 계급 갈등이나 진영 논리, 성대결로 변질되는 건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임상훈 소장은 지적합니다. 이것이 그 정치적 진영 논리로 변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미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혹은 어떤 그 성적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 운동으로서보다는 정치적인 그 공격의 대상으로 혹은 그것에서 방어의 대상으로 그건 미투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 일부 논란과 부작용에도 미투운동이 미투운동 이전의 한국 사회로 돌아갈 수 없게 발전시켰듯 구투운동도 그 이름을 떠나 불합리한 차별 시정이란 측면에서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임상훈 소장은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사실은 그 구투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부르지만 구두 문제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 종사자들라든가 안내 데스크에서도 아마 안경 쓰신 여성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구투라는 말 안으로 포함을 시킨다면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전개가 돼야 되고.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지난주 산학금을 둘러싼 택시업계 노사 갈등과 관련 소송 전 얘기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일단 수십 년 동안 택시업계의 오랜 악습으로 여겨져 왔던 산학금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초 폐지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법인 택시 기사들에 대한 완전 월급제 시행도 예정돼 있는데요. 산학금 폐지는 완전 월급제 시행을 위한 일종의 필수 전제 조건인데 이 산학금 폐지를 두고 정작 택시기사와 회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택시 노사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서울시는 5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있던 서울시 택시요금을 업계 요구를 반영해 3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여객 운송 수입도 늘어나고 덩달아 택시기사들의 수입도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택시기사들은 택시 요금이 많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결코 반갑지는 않아요. 그러면 손님은 떨어지지, 회사는 산학금 올리지. 우리는 항상 똑같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는 항상 평행선을. 택시기사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서울시는 택시 요금을 인상하며 6개월 동안은 산학금을 올리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단 택시 수입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 우선적으로 납입하고 기사들은 남는 수입을 챙기는 구조인 산학금 제도는 지난해 8월 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월 책임 운송 수익금 등 변형된 이름으로 산학금 제도는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서울시가 주문한 6개월이 지나자 택시 회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산학금을 올렸다는 게 택시 기사들의 말입니다. 전부 우후죽순으로 이제 너를 지금까지 많이 벌어먹었잖아. 뭐 이런 우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제. 똑같이 산학금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수입이 줄든 늘든 한 번 오른 산학금은 절대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택시 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3,000원에서 지금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이제 800원 올랐거든요. 그러면 또 사측에서는 그만큼 또 이제 산학금을 올려요. 오를 때는 쉽게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수입의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는 산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 전부를 납입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을 장기간 노동에 내몰고 승차 거부나 행선지에 따라 손님 가려받기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법인 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월급 받고는 작지 사실. 우리는 사실 불합리한 게 추가금 타가는 게 월급 타는 거하고 거의 더 많아요.
산학금을 내고 남은 초과 수입에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챙겨야 하는데 전액관리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산학금은 산학금대로 납입해야 하면서도 초과 수입은 초과 수입대로 없어진 겁니다. 회사에서 야간에 열심히 뛰는 사람이 야 500만 하면 260인데 그러면 나는 600 할 수 있어. 그럼 600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나머지 다 줘야지. 그냥 월급제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더 벌어오는 기사나 덜 벌어오는 기사나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게 과연 공평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액관리제가 되고 월급제가 시행되면서 수입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일반 셀러리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식으로 세일즈맨은 이제 자기 성과가 있으니까 차를 10대 파는 사람 100대 파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택시 회사들도 전액관리제가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산합금이든 책임 수익금이든 기사들에게 회사의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걸 강제하지 않으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냐는 게 회사 측의 하소연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또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이 부분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제도다.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지배나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정된 택시사업발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택시업계에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망하는 회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택시업체의 항변입니다. 당연히 시행해야죠. 악법도 법이니까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그만큼 고충이 많이 뒷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택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지 또 그 시작을 하고 얼마 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이 택시업체가 도산되는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나올지. 택시기사들은 기사들대로 택시 회사들이 어떤 곳인데 완전 월급제가 시행된다고 호락호락 손해보며 월급 주겠냐고 반문합니다. 또 무슨 꼼수를 부리기나 하는 것은 아닌지 수입이 지금보다 더 주는 것은 아닌지 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택시 회사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뭐 대충 일하고 이렇게도 260 주냐? 아니죠. 전액 월급제가 가기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관련해서 업계에선 단계별 완전 월급제 도입이나 월급제나 산학금 제도에 해당하는 정액제 가운데 택일 또는 혼합형 월급제 도입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월급제를 하고 정액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정액제를 하고 또 글자 그대로 일정한 운동수급만 받고 많은 그런 일명 도급제죠. 이러한 단계별로 이 설정을 해서 산학금 제도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 그리고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선 노사 모두 혼란과 혼선,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개정 택시사업발전법에 따라 내년 초로 예정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은 이제 넉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보건소가 코로나 확진자를 만들어낸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압사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안 그래도 힘든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이 가짜뉴스는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충격,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 환자 만들기, 보건소 녹취록 공개 같은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3분 25초 분량의 전화통화에서 영상 속 주인공은 보건소가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받으라고 문자 같은 거 받고 가서 받았더니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보건소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고 움직인 거냐고 되묻자 당황하긴커녕 되려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기까지 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움직이셨다는 거네요. 그쵸?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한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해당 방송은 SNS 등 온라인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게시물엔 방금 보고 충격 먹음, 조작인 걸 모르는 게 바보다라는 식으로 보건소가 코로나19 가짜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는 댓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해당 게시물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40만 명 이상이 시청한 점과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검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접속 차단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은 이미 온라인을 타고 일파만파 퍼져나가 어렵지 않게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이 가짜뉴스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들이 가짜뉴스를 쉽게 믿고 이걸 또 다시 재배포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일부 종교 인사나 유튜버들은 이런 검증되지 않는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들을 단골 메뉴로 활용하며 방역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부대 주옥순 씨와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등이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 인사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현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주옥순 씨는 어제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옥순TV 엄마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옥순 씨는 방송 진행 도중 전광훈 목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 목사도 같은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최대 저항 세력이 교회라 한국 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자기들의 목적지에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핍박하려는 것이라는 게 전 목사의 주장입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회의에 잘 안 넘어가니까 제거하려 총력을 기울였다며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찰나에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져 저를 재구속시키려고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정부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집중 겨냥해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N차 감염이니 뭐니 어떤 방법을 써서든 관련 확진자 수를 늘려 탄압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우선 보수 세력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튜버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극적인 발언으로 조회수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익도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병실에서도 매일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극우 유튜버 신의 한수 신혜식 씨는 급기야 치료센터를 정치 수용소로 지칭하며 아프지도 않은 자신을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가두어두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검증까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문재인 만세! 이렇게 3번 외쳐줘야지만이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신 씨는 그러면서 음식 메뉴까지 트집 잡아 불만과 비아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좀 별로입니다. 이거 별로예요.
샐러드 파스타 어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오늘 저녁에는 탕 없습니까? 탕 멀큰하게. 온라인은 이렇게 현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사랑제일교회 예배자는 무조건 양성으로 조작한다. 경찰 버스에 집회 참가자가 압사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에 대해 방역당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데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은 어떠한 눈속임이나 차별이 없이 코로나19 유행 극복을 위해 원칙을 갖고 접근했다며 절대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그러면서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대해 그런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보건소가 허위 확진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게시물의 최초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들은 가운데 일부 교회와 교단 원로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내세워 교회가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통위가 오늘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면 무조건 양성 나온다. 다 뒤집어 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야 한다 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과 범정부 합동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방송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에게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홈페이지나 방심위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77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방심위는 허위 조작 정보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 3회로 확대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삭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 대해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회에선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알리는 홈페이지 긴급 공지를 통해 이번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되고 있고 교회가 비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는 반성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코로나다.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혹 이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한다면 그 집단이 사이비, 미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도 저희 교회는 19일 이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교회 앞에 붙인 안내문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반성의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경아 전 감리교 감독회장 등 교회 원로들은 어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국민께 작금의 교회발 확진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한국 교회 원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오히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사죄했습니다. 원로들은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왜곡과 거짓 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해 방역 활동을 무력화하는 등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며 그러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로들은 전광훈은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된다며 일부 교회와 단체 등이 신앙의 자유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일 뿐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엇보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늘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 기능이 미비되거나 막대한 경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정은경 본부장의 경고인데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방역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무분별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한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취지와 내용들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단체들의 태극기 집회입니다. 연단에 오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자신은 증상도 없는데 정부가 자신을 자가격리라는 명분으로 감금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로 연설합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even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증상이 없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전광훈 목사는 광복절 집회 이틀 후인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동으로 이송되면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여론의 문매와 공분을 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이 전 목사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광화문 집회발,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으론 정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에 국회에선 코로나 감염 전파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집회로 코로나 감염을 일으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관련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 위반 시 경미한 과태료 조치와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 노력을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적 경계가 굉장히 엄중한 가운데 방역을 못하게 고의로 방해하고 그다음에 행정 집합 제재를 하는데도 따르지 않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안고 막 침뱉으면서까지 고의적으로 감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행위다. 구체적으로는 집회 및 치위에 관한 법률을 의율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현재 금지된 집회나 질서를 해치는 집회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또 질서 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인 구상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상 관련 비용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900여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 예배나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현행 300만 원의 벌금만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해서 구상권 청구를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집회 등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회피를 종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해당 법안들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입에서 너무 과격한 말이 나올까 싶어서 그 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 자관 죄 지은 사람한테는 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너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구상권 청구도 비슷한 취지로 피해와 손해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쪽에 부담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단체나 인사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찬반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